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중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란히 빨간불 켜내면서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글로벌 시장 상황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 치솟고 이에 따라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죠. 특히 나스닥이 3%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저희와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하채기, 최충성, 김선윤. 자, 이렇게 네 분의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좀 좋지 않았네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해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리 상승이 나오면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급락이 좀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섹터들이 좀 밀리는 이유가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익에 대한 규모가 작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동시만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한 번쯤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예요. 공포 지수라고 좀 얘기들을 하죠. 공포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가 좀 불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공포 지수는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예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10년 채권이에요. 채권 가격인데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채권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까? 물론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대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금리에 있어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항상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시초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시초에 좀 반영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 IT 쪽 섹터에 있어서 빅사이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력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박스 권역이에요. 여전히 박스 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좀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1선을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면 21선을 좀 하회하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이슈나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전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쪽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야 선물, 이 매수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현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전날 부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융 섹터들이 비교적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은행 쪽이라든가 보험 이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초에 좀 반영이 된다라면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은행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 PBR이에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딴 주식으로 좀 옮겨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여유에 대한 변화 부분들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커스로 금융 섹터들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업종별 순환매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내릴 수 있습니다만 실적,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이라든가 유통,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이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소형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아마 조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소부장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5G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 디스플레이 쪽도 빅사이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통신장비 쪽에 있어서 수주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인도 최대 이통사의 기지국 장비를 추가적으로 좀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5G 종목군도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에이스텍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KMW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21선 언저리, 11선 언저리 정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죠. 그나마 좀 적게 빠졌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한 21선 정도의 눌림, 뭐 그 정도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한번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디램값을 2분기에 두 자릿수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SK 하이닉스를 좀 보는 부분들 그리고 장비사 설비치하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익 IPS 견조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원익 IPS 테스트는 신고가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소재 쪽에 있어서의 동진세미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로티레큐 같은 경우도 최고 실적을 올해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소재 쪽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9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강세에 이어 어제 우리 시장도 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간밤 뉴욕 증시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뛰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밸류 부담을 아는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3%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하루 사이에 유가가 7% 넘게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6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지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 LG화학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빠지는데 인도 최대 이통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의 LTE 기지국 장비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하락과 함께 82,1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2.5%가량 하락으로 1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장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1.6% 하락으로 39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현대차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9%가량 빠지고요. 삼성 SDI가 그제장에서 6% 빠졌다가 어제 다시 3%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반등한 만큼 오늘 다시 좀 빠집니다. 2.7%가량 하락으로 64만 4천원 선에 출발했습니다. 카카오 어제 네이버와 같이 좀 올랐었죠. 근데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48만 8천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 빠지면서 3,027포인트, 코스닥은 1.5% 하락한 93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파란불 켜냈고요. 알테오젠 1% 하락으로 15만 2,400원 선, 펄어비스 0.7% 하락입니다. 29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CJ는 1.8% 빠지면서 13만 2,100원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2.6% 하락한 15만 3,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57% 내리면서 9만 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시작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전일 미 국채 금리 또 급등을 했죠. 페드에서 이제 금리 결과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저께 좀 괜찮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굉장히 괜찮게 반응을 해줬는데 약발이 이제 하루밖에 안 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시장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금리 10년물입니다. 이게 주봉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715포인트 이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강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 2%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연말에 2%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2.5%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리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최근에 이제 증시 상황 괜찮았던 것처럼 뭐 채권 금리가 상승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좋은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 증시 역시 뭐 오늘 오전장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뭐 지극히 당연한데, 어저께 미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대 상단에 이렇게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21선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반등이 하루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밀려 내려올지, 아니면 오늘 5일선 이탈시켰다가 내일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하면서 추세대 상단을 돌파할지, 이 부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매크로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딱히 뭐 고점을 돌파하고 갈 만한 그런 뭐 호재성 그런 뭐 이유는 지금 현재 찾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미증시 따라서 글로벌 증시 따라서 조정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는 일단 3,00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저점 찍고 3,000포인트 이하에서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해 준 구간에 상승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좋을 것 같고요. 뭐 추세대 상단 돌파해뒀지만 언제든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직 안착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렇게 충분히 밀려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1월부터 이제 박스권 횡보 장세를 만들면서 강하게 저항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쉽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뭐 오늘 시장 아무래도 채권금리 상승했기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이 금융 쪽으로 여러분들 좀 보신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역 갈등 있는 종목들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대선 테마들 분명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는 좀 시세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네오이뮨텍입니다. 네오이뮨텍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그 면역 항암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가가 한 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2배가량, 공모가 대비 2배가량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를 책정할 때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 역시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한 2배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 부분이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이뮨텍은 이제 보이예술물량세 체크해 보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전체 지분 중에 한 46%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 한 달 정도 뒤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뭐 분봉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조정 나왔던 주가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이제 갭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갭을 메우는 시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짧게 손절을 또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뭐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저는 이 종목 수익권이시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추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그때 가서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SNK입니다.
SNK 이제 돈오리포트에서도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 수익을 줬던 그런 좀 효자 종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 나왔던 공시, 그러니까 3월 19일이 원래는 이 중동 아랍 왕자가 참여하고 있는 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이런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 속에 이제 주가 상승을 했다가 어저께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아직 일주일 정도 그 대금 체결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증권위에서 시간위에서 이제 대량 거래 체결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가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이제 증권위에서 그 부분 이제 승낙이 나오면서 허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가 또 이제 기일이 다가오면서 급락 나왔다가 급등했다가 막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회사를 매각할 때는 그 계약금이라고 해서 매각 계약금을 갖다가 한 5%, 10% 정도를 이렇게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SNK 요번에 이제 맥 M&A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다 치르는 날 전에 완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수 주체가 언제든지 이 SNK 매수하는 입장에서 계약 취소를 한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왕자 펀드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회사를 하나 아랍 왕자랑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주가가 올랐던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기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SNK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계약 진행 상황을 보게 됐을 때는 썩 그렇게 믿음이 가는 계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매각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정이 잡혀 있고 그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재료가 소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SNK는 시한부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딱 일주일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망하는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나 단기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어저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앞전에 이제 도노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의 눌림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전고점 신고가 41만 원까지 어저께 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전고점 돌파한 흐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증시 영향으로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는 이번이 또 한 번의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내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을 괜찮은 포인트에서 잡아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분봉상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던 종목이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기적으로 보는 저항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추세 저항까지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일단 방향을 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하단에 이제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이슈가 많이 있고요. 네이버 웹툰 왓챠라는 회사 인수하면서 지금 합병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합병도 승인이 됐죠, 미국에서. 그래서
요거 합병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나스닥 상장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에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이 컨텐츠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네이버 웹툰이 아마 선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큰 그리고 다양한 이 IP를 보유한 네이버 웹툰 그리고 왓챠 뭐 소설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 IP들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나스닥 쪽에 상장해 있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G홀딩스라고 해서 야후 재팬과 라인을 이제 이렇게 합병해서 손정 회장과 함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스닥 쪽으로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 뭐 상상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한 부분, 그리고 오늘은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하체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모두 1% 넘게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지수가 빠지니까 개인들은 다시 저가 매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쪽으로 3,900억 원, 코스닥 시장으로 180억 원 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데 외국인이 조금 전에 코스닥 쪽으로 소폭의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기관이 오늘 이 선물 쪽으로는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환율이 오늘 다시 크게 좀 올랐습니다. 1,130원대 있습니다. 6원 10전 가량 오른 1,12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치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뭐 대원 화성이 되겠는데요. 어제 뭐 재료가 좀 나왔었죠.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시트를 좀 공급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상한가 좀 갔었던 그런 부분인데, 좀 오늘은 또 이제 히터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대원 화성이 또 히터로 또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캐나다 올리브덴 광개발 프로젝트 투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원 쪽 관련, 히토로 관련된 종목으로서 조금 묶여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좀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이고,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 데이 트레이닝 하신 분들, 뭐 하루에 뭐 1%에서 3% 짧게 이렇게 이제 드시는 분들은 좀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거래량도 많이 터지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분들은 이런 종목들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주 후반에, 장 후반에 그 돌변을 하면서 음봉을 좀 돌아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양봉을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좋은 날도 있고 뭐 나쁜 날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너무 한쪽에다만 치우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주가 좀 봐도 690원이었던 종목이 3,000원까지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또 단기적으로 또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고요. 이제 5일선을 좀 대응하시면서 좀 우리가 좀 수익을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5일선을 좀 깬다 하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오시고, 나중에 또 다른 종목들께도 눌림이 좀 들어오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원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 어제 이 아이언스도 장중에 3%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올라갈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사업 쪽을 조금 변화를 주면서 다각화시키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어제는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반도체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사업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회사의 뭐 재무 구조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단기 순위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는
그래서 높지도 않고 살짝 이 시가총이라든가 자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살짝 높여 있는 그런 부분인데 크게 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요. 기술적 분석도 같이 좀 하시면서 또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1738원이었던 종목이 7700원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어요. 몇 배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보유자 영역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120원 깨지려고 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서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5일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21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으로 1차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세리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되겠는데 지금 어제 좀 강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장중에 13%까지 좀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어떤 뭐 이슈는 없었어요. 외국인 쪽에서의 좀 수급이 좀 받쳐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과도 뭐 레몬콘 사업을 좀 하고 또 뭐 시네마 사업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영화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쪽에서의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확진자 감소가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레몬콘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이 되면은 이익을 보겠죠.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자체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시장에 영향을 받는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250원을 좀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회 종목시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조금은 반등해 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1%대 낙폭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까지 낙폭 조금 줄여낸 모습입니다. 개인이 양시장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1,1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 본장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효성 입증 실패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주가가 상승하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경보제약 그리고 종근당 관련주 다 마찬가지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소나기는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상 3상 정식적으로 허가를 도전을 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 반등 한 번쯤 나와줄 겁니다만 일단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나기는 일단 피하시고 하락이 진정이 되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승하는 저 자리에서 그저께 17일이죠. 일단 저 자리에서 상승하는 중간에 좀 매수를 하셨더라도 일단 지금은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고 다음을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싶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일단은 지금 각 국가들 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작년보다 그런 기대감은 사실 많진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저런 부분들 좀 심리적으로 사람 심리라는 게 한순간 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덜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살짝살짝 접근하시고 빠져나오시고 이런 것들만 좀 반복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저도 이제 작년 10월, 11월 달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죠. 한 달,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이나 유동적으로 조금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달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흔드는 자리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고 신고가 달성, 주가는 항상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따라오면은 조금 덜어내시고 수익 확보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재접근하고 이거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제 놓치신 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눌린 자리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한 6,600원에서 6,0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덴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 투자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공략을 만약에 못 하셨다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보다 지금 쉬고 있는 코인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오히려 물론 대장을 잡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정 아쉬우시다면 후발주자 나도 따라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욕심부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코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전 자산의 가치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입니다. 일단은 제가 2월 23일에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눌린 구간에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요즘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6%대, 7%대 상승 구간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상승이 시작된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잘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눌림이 완전히 좀 진행이 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소 떠있는 구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보다는 한 7% 정도 떠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쿠팡이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중공업 관련해서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일단 차분히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간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있어요. 외국인은 조금은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흐름은 좀 교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ESS 관련해서는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진출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시장을 또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 있습니다. 이 종목의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반복하길 원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자리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8만 원 상단 목표로 좀 삼으시고 저 자리 추세적으로 상승이 완전히 좀 전환이 돼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 흐름을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본 종목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4가지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 4차 산업의 끝은 이제 보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정부 백신 여건 관련해가지고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보안 관련주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살펴봤던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일단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은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매수가 지금 4,100원을 제가 잡았었는데 지금 호가가 4,000원대, 4,010원 정도입니다. 일단 저 자리에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 네, 1차적으로 짧게 4,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잖아요. 일단 큰 파이에서 열어두고 작은 파이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시면 정고점 이상, 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작은 파이에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500원 천천히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라운시큐어였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근처인 4,500원 선. 일단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은 낙폭을 줄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0.9%, 1%대 하락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코스닥 0.6%의 하락권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예상대로 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국내 증시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나 근로 주기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 10년물 국채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회귀하는 것뿐인데 너무 조금 민감하게 시장 자체가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새롭게 신규 투자자들이 원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좀 예민하게 좀 반응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 자체도 원체 크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바로 안정이 될 거고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 많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지만 지금 천천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의 또 회복을 기대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또 시장 또 오후장에 회복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원체 많아서 우선 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하시고 그냥 급하게만 팔지 않으시면 돼요. 천천히 시장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저께 이제 따상했고 오늘 상한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쌓인 물량이 조 단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몇 %였나요? 시가 자체가 8% 정도의 출발을 했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 좀 보여주다가 마이너스 다시 돌아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바이오사이언스 이슈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흐름이 좀 보인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은 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시다가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해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반의 물량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해 두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해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오늘 꼭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주로서 SK케미칼,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좋을 거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있었지만은 SK케미칼 어제 또 밀리는 모습에서 오늘 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접종 중단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나왔고 국내에서도 이 포인트가 좀 크게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쉽사리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을 가진 그 기술력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건데 현재 구간대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좀 판단이 들고요. 이 바닥 라인을 통해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30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아래서부터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매번 강하게 뚫지 못했던 자리, 터치하지만 뚫지 못했던 자리가 45만 원 라인입니다. 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45만 원 라인 다시 충분하게
돌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현 구간대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보유수 물량이 다 풀리고 나올 물량도 없어요.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향으로 인해서 좀 밀린 거지만 역시나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출발할 때 98,000원대까지 1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정말 최저점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 아래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볼 수 있고 현재 가격도 충분히 분할 매수에 가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SK 제약 계열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지금부터 충분하게 천천히 분할 매수에 두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역시나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10년물 국채에 대한 게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나스닥이 3%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고스란히 영향을 받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락이 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자체가 기본적인 펀드멘털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쉽게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시장의 자금들이 아직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지금 시장 흐름과는 조금은 좀 다른 움직임이라 표현을 해볼까요? 움직임 자체가 좀 더딘데 실적 대비한 펀드멘털 대비해서 굉장히 더딘데 이 종목들이 상승을 조만간 다시 충분하게 하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 유럽 쪽에서도 확실하게 못을 다시 한번 좀 박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 상승,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좀 사그라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전인 2%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히 기업들의 조금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각 나라별로 경기 부양안을 통해서 풀어주는 자금들로 인해서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에는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82,000원대, 8만 원 아래는 거의 오지 않을 것 같고요. 81,000,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간잘 가다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가격들 21선 정도에 터치하는 가격들이나 볼린저밴드 하단 정도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을 예측해 본다면 4,5,000원 정도 자리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매수 적기 시기에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굉장히 좋은 이슈, 좀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계열 좀 볼 건데요.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기아차 플러스 보여주고 모비스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현대오토, 에버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 관련주들 시장 대비해서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기아차도 강하죠. 자, 현대차 아이오닉 5 이슈를 들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계열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부품주들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은요 꾸준하게만 그냥 조정 나온 이런 자리에서 모아만 두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연내까지 최소한 보셔야 되고 몇 년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1차로 연내까지 보시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글로벌 증시보다는 양호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오후장에 조금 반등 가능성 기대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장 오늘 상황 예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회복해 주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9% 마이너스, 코스닥은 0.68% 마이너스권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더 회복을 해주기를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및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